지금 학교가 무너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말로 교육부에 찍힐 각오를 하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서희초 사태를 보시면서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동학대 신고는 내가 정말 사소한 작은 의심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 손에 스위치, 즉시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선생님은 즉시 직위해제, 감봉, 중징계를 받는 거죠. 이제 수사가 개시되면 선생님은 즉시 직위해제가 되면서 반아이들과 격리되면서 일단 정신적 충격이 클 거고 소송비도 혼자 부담해야 되고 근데 월급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월급도 3분의 1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한 1년 정도를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하면서 선생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고 교장, 교감 선생님 대부분 학교에 그렇게 공론화가 되길 원치 않아 하시는 분위기가 그냥 내가 감내해야 될 것, 교사 개인의 이제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한테는 최대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나만 이렇게 참으면 그냥 다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아무리 황당한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8년차 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희초 사태 같은 뉴스를 보시면서 학부모 민원이 문제다, 문제 행동하는 아이들이 문제다 이런 거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지금 학교가 무너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말로 교육부에 찍힐 각오를 하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우선 서희초 사태를 보시면서 요즘에 악성 학부모 민원 이런 것이 있다,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나왔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원인들이 있어요. 교육청과 학교장 그리고 교육부, 더 나아가서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 그리고 인권위까지요. 더 넓게 보자면은 2017년과 2018년에 연달아서 선생님들이 비슷한 이유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에 전북의 한 중학교 선생님, 2018년에 김포에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서희초 선생님과 비슷한 이유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길었음에도 막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드는 기관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충청북도 일정 교사연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의 작은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해치는 잠재적 살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학벌 좋은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강경하게 항의하고 따지면은 선생님들도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해라, 당당하게.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강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도 내가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데 이런 현실을 여태까지 계속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서희초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왜 도움을 요청 못했고 위에서도 도움을 안 줬냐. 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동학대가 보복성 신고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은 아동학대 신고는 내가 정말 사소한 작은 의심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100% 허위로 지어낸 사실이라도 일단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을 즉시 직위해제를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위해제가 중징계예요. 반아이들과 즉시 격리 조치가 되면서 월급도 3분의 1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교육청은 선생님을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요. 그런데 여태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바로 직위해제를 즉시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청도 공범이다라고 말한 이유이자 학부모님들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뭔가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학교장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서희초 선생님께서도 학교에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실이 완전 붕괴될 정도로 문제아이 행동이 심해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선생님이시라면은 경력도 많으시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순진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그때는 담임이 이런 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제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고 일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 참다 못한 저희 반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실과 이제 교육청에 항의를 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학기 말에 제가 들은 말이 뭐였냐면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학교를 떠나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서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 막아주신 덕분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서희초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큰 도움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이제 수사가 개시되면은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란 곳 또는 지자체에서 수사를 나오거든요. 아보전이라고 합니다. 아동범죄처벌특례법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다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보전과 지자체에서는 자기들만이 훨씬 넓은 아동학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잠재적으로라도 아이의 성장과 정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1년에 이런 아보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5만 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약 96%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인정을 해서 수사를 개시했어요. 이러면은 선생님은 이제 즉시 직위해제가 된다고 했죠. 교육청에 의해서. 그중 70%를 약 70%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인정을 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중에서 겨우 1.6%만 기소를 했대요. 나머지는 기소조차, 수사조차 더 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또 최근 1년간 이제 뭐 이런 수사의 변환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면은 이래서 정말 아동학대 신고가 선생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런 답변밖에 못 들을 거예요. 선생님이 소속되신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은 거의 전부 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인정이 되고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죄로 추정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즉시 직위해제가 되면서 반환일들과 격리되면서 일단 정신적 충격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소송비도 혼자 부담해야 되고, 근데 월급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한 1년 정도를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감당하면서 고통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까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17년 이제 전북에서 송 선생님께서 자살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대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부모님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거짓 신고를 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고 그냥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육청과 전북인권센터에서 이거를 계속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가면서 선생님께 경징계라도 받자, 잘못한 사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선생님께서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대부분 무혐의로 밝혀지긴 하잖아요. 그런데 밝혀졌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것은 정당한 신고였어요.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무리 내가 학부모나 아동에게 괴롭힘을 당했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 손에 스위치, 즉시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선생님은 즉시 직위해제, 감봉, 중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고 학부모들이 아무리 황당한 말을 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요즘에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좀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싶지만. 또 여성 선생님들은 사실 좀 더 심한 일을 많이 당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께 서스럼 없이 선생님 비아그라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랑 선생님 모텔 가봤어요? 또 제가 직접 이건 본 건데요. 막 선생님 앞에서, 담임 선생님 앞에서 막 엉덩이를 막 이상하게 흔들면서 그 이제 19금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별말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말로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라고 할까요? 이런 아이들이. 안기모찌는 그냥 뭐 일본어로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모텔은 잠자는 곳인데요. 선생님 그런 영상 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선생님을 더 창피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뭔가 좀 강한 훈육이 필요하겠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치 들고 있다고. 내가 감히 지도를 하려니까 나만 더 상처를 받아요. 선생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대답에. 또 지도를 하려니까 이게 무섭고 이 스위치가 무섭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달아서 요즘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만, 활동만 골라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게 내버려 두면요, 하기 싫은 거를 안 해요. 그때 조소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 그리기 그냥 귀찮아. 그냥 다른 아이들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한 거를 5분 만에 끝내고 다 했어요. 더 하자 해도 안 하고. 체육 시간에 오늘 뭐예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리면 선생님 저 갑자기 아파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내가 아픈데 억지로 못 시킨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매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일을 안 하면요, 또 일을 안 하게 되고 3을 안 하게 되고 또 이 무기력이 감염성이 정말 심합니다. 한 명의 아이가 안 하면요, 또 다른 아이가 안 하게 돼요. 그런데요, 제 경험상 이런 아이들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좀 강하게 시키면요 합니다. 딴 친구들도 했으니까 동질감을 느껴지고 어쨌든 일단은 하면은 좋은 보람감이 느껴지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면서, 그러니까 무기력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그래서 무기력한 선생님, 무기력한 학교 이런 게 생산되면서 먼 미래를 좀 더 본다면은 이런 아이들이 그냥 뭐 취직, 결혼, 출산 이런 것 자체를 시도를 할까요? 라는 생각이, 이건 너무 먼 미래이긴 해도 듭니다.